당시 흑산도 주변에 해녀가 있었음을 암시해주는 시가 있다. 물 위에 떠있는 박 하나는 해녀들의 태왁을 추측해 하고 몸 한 번 솟구친의 구절은 해녀들의 자맥질 모습과 흡사하다. 정약용의 시를 통해 조선시대엔 제주도뿐 아니라 흑산도 주변에도 직업 해녀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그 당시 해녀들은 물안경과 잠수복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잠수할 수 있었을까? 옛날에는 그 강목이라고요. 그 옷으로 위에다는 하얀 적삼으로 이렇게 입고 밑에는 또 까만 물을 들여서 까만 거를 여기 입고 잠배. 그리고 허리에다 바로 끈 매고 이것 안 차고 바로 빠지시고. 멀다 수건 쓰고. 성게나 소라 등 오직 잠수에 채취하는 해산물들도 자산어보엔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특이한 것은 이런 해산물의 채취가 해녀들에 국한되지 않고 남자들도 물질을 했다는 사실이다. 흑산도에는 상당히 농토가 빈약하고 박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남자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전복이라든 해상, 성게 등을 작업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재래식 김가공. 잠수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해양유물 전시관을 찾았다. 이곳엔 산업화 이전의 어구들이 전시돼 있다. 박으로 만들어진 태왁, 물안경, 귀마개. 전시된 장비들은 오래된 해녀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네, 해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국한되어 있는 아주 특수한 직업군의 여성들입니다. 특히 해녀 발상지를 제주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흑산도에도 자생적인 해녀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존재해 왔었고, 특히 또 흑산도에서 재미있는 거는 해남들이 직접 해녀들과 같이 같은 공간에서 물질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00년 전 정약전은 바닷속 물고기의 생태를 기록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당시 흑산도 바닷속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수중 생물들의 생태를 훤히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해녀였거나 혹은 해남이었을 것이고 바로 그들의 도움으로 정약전은 바닷속 어류들의 생태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산어보에 실린 수중생물들의 이름은 상당히 낯선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들은 200년 전 당시 흑산도 주민들이 불렀던 그 이름 그대로 옮겨 적었거나 이 어류의 모양이나 생태 등을 보고 정약전이 직접 지어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상어의 이름 가운데 그 정체가 불분명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새우상어와 내안상어인데요. 먼저 이 새우상어부터 보시겠습니다. 극치사 속칭 새우사. 색은 잿빛이며 약간 흰 기운도 있다. 입술에서 턱에 이르기까지 이가 4겹으로 마치 칼이나 창이 박혀 있는 것처럼 빽빽하게 늘어서 있다. 무슨 상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또 하나는 내안상어란 녀석에 대한 묘사입니다. 기미사, 속칭 내안사. 바다의 상어 중에 가장 큰 놈이다. 큰 바다에서 살며 비가 내리려 할 때는 물이 지어 나타나 물을 뿜는데 그 모양이 마치 고래와 같아서 배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 정체가 모호한 수수께끼와 같은 두 상어, 새우상어와 내안상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새우상어는 포악한 상어가 아니었을까? 새우상어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흑산도로 향했다. 현대 어류도감에 나와 있는 상어 사진들을 마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새우 모양이라 해가지고 새우상어인 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상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새우 등이 그저 반도 안 하고 좀 이런 식으로 휘었잖아요. 그 새우상어요? 뭐들인데? 무섭다 해가지고 일단 이빨 보니까 새우요, 새우. 새우상어 아니에요? 새우요? 이 주둥이가 요렇게 생겼고 커요. 그런데 이 등기내가 이렇게 커서 이 무릎으로 뛰어가면은 등기내 내놓고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휘어댕겨요. 이발은 아주 해가지고 세 줄로 그렇게 해서 세 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상당히 좀 우리들이 보면 좀 겁나달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보입니다. 지금 같다고? 새우상어는 이빨이 어민들이 새우상어로 지목해낸 상어는 뜻밖의 백상아리였다. 날씬하게. 백상아리는 식인상어다. 몸은 잿빛이며 날카로운 이빨에 흥분하면 사람이 감히 접근하지도 못한다고 묘사된 녀석이다. 그런데 정약전은 이 식인상어조차도 냉정하고 과학적인 자세로 묘사했으며 실생활과 연결시키고 있다. 보통 백상아리라고 하면 아주 무서운 상어다, 식인상어다, 이렇게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흑산도 가서 주민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이제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백상아리가 무서운 상어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백상아리, 백상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입맛을 다시면서, 아, 그 백죽이라 그러지. 그거 쭉쭉 찢어 먹으면 되게 맛있지.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백상아리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 흑산도 사람들은 항상 이제 상어를 잡고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이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제 백상어가 이제 무서운 상어라기보다는 그냥 갓 주변에 볼 수 있는 상어, 먹을 수 있는 상어 이렇게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정약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상어 묘사할 때 보면 뭐 맛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형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한 종류의 물고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것 그런 기분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안상어는 과연 무엇일까? 자산어보의 묘사대로라면 내안상어는 지느러미와 꼬리가 크고 고래처럼 물을 뿜는다고 했다. 물을 뿜는 상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확인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을 찾았다. 근데 한 가지 있지만 물을 뿜는 상어. 혹시 고래를 상어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이 부분이 보일 텐데 이 부분도 보이고. 상어는 물을 뿜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물속에서 녹아 있는 산소를 습자기 때문에 물을 뿜을 필요가 없고 또 고래는 수면에서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비가 오기 직전에 저기압이 올 때에 바다가 잔잔하기 때문에 그때 주로 관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일반인들은 비가 오기 전에 고래가 많이 보인다 하는 부분은 고래를 관찰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안상어는 과연 어떤 종의 고래일까? 우리나라의 고래 기록은 선사시대에 그려진 울주 반구대 암각화가 백미다.